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29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시죠? 엔도마이오카디알 파이브로시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정답 체크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6번의 정답은 C번이고요. 한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엔도마디얼 쪽에 어떤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호산구라고 하는데, 보통 이 백혈구 내에 있는 호산구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런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로플러 엔도카다이티스 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몸속에 있는 호상구 레벨이 증가한다, 정상 범위보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 흔하지도 않고 영상의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추가적인 단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상구적인 표현이라든지 로플러 신드롬 나오게 되면 뭔가 엔도마디얼 쪽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병이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쪽에 생기는 이런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1번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 위주로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의 특징을 좀 보면요. 엔도카디알 시크닝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크닝이 관찰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스롬부스가 에이피컬 쪽에서 관찰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두꺼워져 있고 스롬부스가 또 에이피컬 쪽에 있고, 또는 여러가지 밸브, 리거이테이션과 어브노멀한 디아솔리 펑션, 이완 장애가 동반된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다른 질병과도 겹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추가적인 단서를 분명히 제공해야 되는 또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좀 잘 짝지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좀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잘 발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다시 보시면은 엔도마리오카리아 파이브리스가 프라이머리하게 생기는 원인은 호상구가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워낙 특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좀 혼돈을 주는 그런 보기는 눈에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같은 동의어도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다티스랑 비슷하게 내막이 조금 두꺼워져 있고요. 이 에이펙스 쪽에 이런 식으로 스럼부스 형태가 관찰되고 있는,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고 스럼부스 관찰되고 이완장애가 또 동반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영상이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스럼부스가 생기는 질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일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가지 다른 환자의 상태라든지 히스토리를 고려해서 질병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에 생기는 이제 여러가지 마이오카디움 질병. 보통 이제 카디오 마이오패스에서 라이트 하트를 침범하는 것은 보통 이제 크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동의어고요. HCM에 대한 정답 B번인데요. 부정맥 유발성 어리스미아 라이트 벤트리클 카디오 마이오패스인데, 이쪽에 있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생기는 카디오 마이오패스는 부정맥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실결절, 동반결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전도되는 그쪽 루트와 영향을 주는 코스가 어떤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트 벤트리클에 연관되는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이런 식으로 패티해지고 섬유화가 진행된다. 어쨌든 오른쪽 하트 침범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약어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플레임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모든 연관되는 단어들은 꼭 다 기억하셔가지고 또 보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없도록 꼭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트라마이오카디얼 사이너소이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얼 쪽에 이쪽에 어떤 사이누스를 형성하는 그런 질병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상이 워낙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상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98번의 정답은 D번으로 우선 선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심실에 비치밀화증,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형성이 되다 말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에 사이너스가 형성된 것처럼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convection cardiomyopathy의 대표적인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하루아침에 약 먹고 낫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중독되고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연관되는 키워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디오마이오패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벤트리큘라 펑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쪽 파트의 문제는 실제 임상과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정보도 주어지고 검사에서 얻은 결과값, 예를 들어서 EAB 값이 몇이다, 또는 EF 값이 몇이다, 환자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쪽 파트는 물론 시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배운 거를 임상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용 우선 물론 공부하시겠지만 암기까지 좀 확실히 해주시면은 임상적인 스킬도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트리클의 기능을 보는 내용이고요. 3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증가하고 있대요. Mitral valve E-point septal separation, 줄여서 EPSS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값을 주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값이 다 교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조금 큰 그림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봤을 때 EPSS가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통 마이트랄 밸브가 같이 잡히는 엠모드상에서 이런 식으로 뷰를 잡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EAB의 파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E포인트와 여기 있는 septal 간의 거리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리플렛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어떤 임상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축을 제대로 하면은 금방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겠죠.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수축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젝션 프랙션이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실제 임상에서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